지금은 뭐 대배우가 된 최민식 씨가 드라마 신인으로 나왔었고 최시라, 한석규 씨 등 이런 또 쟁쟁한 스타들이 풋풋한 연인으로 출연했던 드라마. 31년 전에 시작해서 전국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드라마 서울의 달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달동네의 애환을 생생히 그렸었죠. 그런데 이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이제 철거에 들어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서울의 달 시청률이 40% 갔던 60%가 60% 갔었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그 드라마였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불암산, 그러니까 노원구 중계 본동에 있는 마을입니다. 우리가 뭐 백사 하니까 흰뱀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104 백사 마을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1960년대 후반 용산이나 청계천 그리고 또 안암동 일대에 철거를 하면서 개발이 되니까 그 철거민들이 이주를 해서 만든 판자촌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에 좀 후지고 일반 서민들이 살았던 대표적인 마을로 있었었는데 최근에 다가오는 4월부터 이제 그 철거가 시작되면서 재개발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면은 뜯어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성면, 특히 이제 우리 그 호흡기, 폐 이런 질환을 많이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철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 언론 인터뷰를 보면은 현재 이제 살고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 성면 가루 날리고 연탄 떼다가 불날 정도 뻔한 적도 많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대표적인 서민 마을이었는데 이곳이 어떻게 보면은 재개발이 돼서 서울의 새로운 깨끗한 주거지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다만 거기에 사시던 분들이 이주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이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좀 더 확실하게 꾸리는 그런 행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서울의 달은 젊은 분들은 뭐 못 본 드라마고요. 요즘 그 최근에 송중기 씨 나왔던 재벌집 막내 아들 그때도 이 백사마을이 일부 촬영지였습니다. 이 달동네란 말의 시작 6.25 직후부터였습니다. 그때는 인천, 부산에 이 달동네가 특히 많았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6.25 때 이제 평양이라든가 서해에 있던 분들은 바로 가까우니까 인천으로 탈북민들이 내려오셨고 동해라든가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은 조금 더 멀리 가면서 부산으로 갔죠. 그래서 네. 부산역 옆으로 용두산 공원에도 보면은 판자촌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고 4만 채가 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4만 채가 넘었으니까 어마어마했죠. 한때는 외국인들이 밤에 이 부산역에 도착했다가 부산역 앞에 불이 반짝반짝하는 걸 보고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그 부산이 이렇게 발전했나 했는데 나중에 새벽에 환해지고 봤더니만 거기가 달동네였다. 그런 후문도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인천 송현동에 오히려 지금은 달동네 박물관이 있을 만큼 인천 그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달동네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항구가 있다 보니까 쉽게 외부인들이 올 수 있고 정착하다 보니까 부산과 인천이 대표적인 한국의 서민들이 사는 달동네였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개발되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은요, 뭐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흔적은 있어요. 인왕산, 안산, 낙산, 답심리, 서대문구 현저동에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는 유명한 그 박완서 작가가 살았던 달동네가 있죠. 서울 용산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있는 해방촌이라는 명칭, 해방촌 용산에도 있지만 다른 도시에도 있어요. 이 달동네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들어온 인구는 육로로 귀환했기 때문에 대부분 서울과 경기도에 정착했다. 서울에 해방촌이 생겨난 것도 이 무렵. 월남한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로 와 남산 기슭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이곳을 해방촌이라고 불렀는데 작은 불씨 같은 희망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지은 이름이었다. 자, 젊은 분들 이곳이 어디냐? 용리단길. 지금은 뭐 좀 주춤한다고 해요. 맛동네로 소문난 그 골목을 따라 올라가면 있는 곳입니다. 옛날에 달동네였어요. 달동네란 말이 어떻게 나왔나를 두고도 재미있는 여러 설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유력설은 달동네 원이 달이 잘 보이기 때문에 달동네다라는 것이 유력한데요. 저는 저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의 달이 찍은 것도 보면은 이 백사마을과 또 뒤에서 얘기할 그 성동구의 그 뭐 옥수동, 약수동 거기에도 달이 잘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유력한데 대신에
또 다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좀 있는 분들은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집 사는데 정말 서민들이 살다 보니까 매달 내는 월세를 내는 동네 이렇게 해서 이 얘기가 한 것처럼 그게 달세거든요, 달동네. 옛말로. 그래서 달세라고 했으니까 다달이 내니까 달세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달세 내에 내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달동네다라는 견해도 있는데요. 어쨌든 1980년대 제가 정말 초등학교 들어갈까 말까 했을 때 KBS에서 월부장수가 이렇게 전자제품 들고 가면서 달동네 했던 그 어떤 드라마가 아련하게 생각도 나는데요. 그러니까 저 드라마는 저는 기억이 나는데 TBC에서 시작해서 언론통폐합 된 뒤에 KBS로 넘어갔고 그렇습니다. 예. 흑백으로 하다가 칼라로 했던 드라마. 맞습니다. 네. 뭐 국풍 80일 뭐 이런 것들이 벽에 붙어 있던 때가 제가 알 듯 말 듯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서민들의 어떤 생활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감동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동네가 개발이 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만 또 도시에 재개발이 되면서 도시의 생활 수준, 옛날에는 공동 화장실, 공동 수도, 공동 취사장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위생과 환경에 어떻게 보면 건강이 안 좋았었는데 오히려 이건 재개발을 통해서 도시도 깨끗해지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임대주택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니까 새로운 어떤 주거도 만들어가는 이런 나름대로의 노력은 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달동네에 실제로 살다가 스타가 된 연예인도 있습니다. 본인이 고백을 했어요. 그것도 자랑스럽게. 바로 서울 봉천동 달동네에 살았음을 고백했던 배우 수혜 씨죠. 저는 수혜 씨가 달동네에 살았다는 게 이게 도저히 이렇게 상상이 안 돼요.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미녀이기도 하지만 보면 굉장히 그 고품격 미녀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한데 어디에 살았냐 했더니만 서울 그 관악구 봉천동 달동네 사실 난곡마을 그런 데가 얼마 전까지도 그랬었는데 어려운 이들과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배우를 하면서도 그것이 자양분이 돼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어떤 용기나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대표적인 배우가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전기가 안 들어왔던 성수동, 달동네, 요즘 가장 핫한 동네긴 합니다만 옛날 성수동만 해도 이 한강 그 똥수업 물에 잠기고 했던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 달동네 출신이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전기가 들어와서 안아가지고 네. 호롱불 아시죠? 작게 이렇게 해서 면심지에서 불 켜면은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그 호롱불을 켜놓고 살았다라고 하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얼마나 빨리 압축 성장했는지를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혜 씨는요. 그때 그 서울대 의대생들이 봉천동 달동네로 의료봉사를 나왔었는데 그 수혜 씨를 보고 그랬대요. 연꽃은 진흙탕 속에서 핀다. 너는 이 동네에서 이렇게 자랐지만 반드시 스타가 될 거다. 그 말을 간직하고 그 일심을 잃지 않아서 스타가 됐다. 본인의 고백입니다, 이건. 네. 서울의 달동네는 1990년대 후반에 대부분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아파트촌들이 많이 들어섰죠?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교 1990년대 초반에 다녔는데 그때 막 있다 보면은 총학생회로 연락이 와요. 그러면 마포에 있던 도화동 같은데 철거민들이 왔다. 뭐 그런 식으로 했던 때가 생생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1980년대 우리 88 올림픽 이 무렵이 되면서 도시 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됐고 90년대 후반에 거의 달동네는 대부분 다 지금 아파트촌으로 많이 변경됐죠. 특히 지금 6.25 때 달동네가 대표적인 곳이 금호 21지구. 이것이 이제 약수동, 옥수동 쪽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한 1,400가구 정도 아파트가 지금 마련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고 다가오는 좀 2032년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완료된다고 하는데요. 달 보는 동네가 이제는 한강 조망권으로 가장 핫한 동네가 되면서 이게 바로 그 복숭아 나무 어떻게 보면 나무밭 뽕나무밭이 변해가지고 상전벽해 그 바로 말씀 이것이 상전벽해를 대표하는 장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대학 시절에 겨울방학 때 한 달 정도 봉천동 달동네에서 야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달동네에 살았던 분들, 달동네가 뭔지 도무지 모르는 분들이 찾아가 볼 만한 박물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서 달동네 얘기 나올 때마다 찍는 곳, 이게 전라남도 순천에 거대한 세트장이 있죠? 그렇습니다. 순천에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순천은 사실 잘 사는 동네인데요. 또 재미있게도 순천의 관광 명소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달동네 거대한 세트장이 있습니다. 실제 거기 가면은 쥐를 잡자, 얼음, 낙서금지, 소변금지 이런 정말 7, 80년대나 볼 수 있었던 그런 그 어떤 세트장이 아주 디테일 있게 돼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말은 그 순천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던 달동네 같은 것도 잘 구현돼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최근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40, 50, 60 조금 그 중년층들 같은 경우에는 추억의 70, 80 이런 것을 보면서 현재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데 새로이 어떻게 보면 순천 지역에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추억을 되돌려보는 장소로서 방문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달동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연탄 봉사죠. 연탄을 져서 그 구불구불 층계를 올라가는 그 모습. 이젠 서울에서도 그 풍경을 찾아보기가 아주 힘들게 됐죠. 영상 보겠습니다. 네, 연탄봉사 백사마을에서 이루어졌던 재작년 그 금융권의 그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 자, 이 모습도 이제는 이제 24년을 끝으로 이제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마지막 그런 그 연탄 나눔 봉사가 있었고 그 이벤트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참 그 사랑 나눔 봉사 장면입니다. 떠나는 백사마을 주민 여러분도 그동안 이렇게 도움을 준 봉사자들과 관련 기관에 이 감사 인사를 전했죠. 그렇습니다. 백사마을에 20년 넘게 살았다라고 하는 한 분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그 연탄 봉사했던 분들, 자원봉사분들 덕분에 특히 겨울철에 따뜻하게 살았다라고 하면서 고맙다는 외에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서 깊은 인사를 했는데요. 그분이 지금 92세나 되니까 사실 평생을 백사마을에서 살았는 생생한 증인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되고 특히 최근에도 연탄 산업 합리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던 마지막 탄광도 문을 닫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그 백사마을과 함께 또 우리 추억이 남긴 구공탄도 점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구공탄이다 이 그 구공탄이라는 그 만화도 있었잖아요. 네네. 사실 젊은 세대는 저는 연탄 갈고 살아봤어요. 네네. 그런데 우리 최 대표는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때 고기를 구워 먹는 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석유 보일러가 아니고 연탄 보일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멍을 잘 맞춰가지고 해야 이게 딱 불이 잘 올라오잖아요. 구멍 못 맞추면 불 꺼져버려요. 가스 마셔가지고 머리 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또한 학교 다닐 때 했고 제가 대학으로 구공학번이어서 저희들을 구공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구공탄 학번이군요. 네네. 그래서 그런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 시절이 한 세대가 저문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백사마을에는 앞으로 이제 모습이 탈바꿈되면서 여러 시설들이 들어오게 된다는데 어떻게 지금 청사진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라는 후문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난 2021년 같은 경우에 사업 시행 계획이 인가가 됐고 시공사가 대한민국 유수의 어떤 그 건설사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게 이제 조감도인데 네, 멋지죠. 저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산속에 있는 친환경 아파트 단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현재 한 20여 세대만 남아 있고 다가오는 4, 5월 달 되면은 모두가 이주가 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 여기에 3,100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선다고 합니다. 실제 강남에 있는 그 가장 큰 아파트 단지가 음마 아파트인데 거기가 한 4,000세대 되니까 거기에 필적할 만큼 네. 굉장히 큰 아파트 단지입니다. 결국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단지, 임대 단지를 보통 하는데 그걸 구별 없이 소셜 믹스로 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적 불평등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사회적 정책을 하는 대표적인 그 아파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다 철거되고 건설하는 데까지 보통은 한 4, 5년 정도 걸리죠. 네. 입주할 때 정말 이 방송 다시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소셜 믹스라는 게 여러 곳에서 시도했지만 실패했는데 네네. 저런 곳은 이제 정말로 임대자, 원주민
신규 입주자들이 다 같이 잘 어울려 살았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어요. 저도 참 그랬으면 좋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교통 환경도 상당히 좋다고 해요. 여기 보면 그 왕십리까지 20분대로 갈 수 있고 왕십리는 요즘 서울에서 가장 핫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쪽 사시던 그 달동네가 말 그대로 상점 몇 개가 되는 그런 모습 몇 년 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정부 또 서울시가 이 모아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자, 어떤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모아타운은 뭐냐면은 구역을 지정해서 크게 하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이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게 소규모로 그 근처에 있는 그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 한다고 해서 모아 아파트거든요. 순우리말이네요. 그렇죠. 모아서 하는 아파트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층 주거지에 나홀로 아파트 형식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대규모라기보다는 소규모로 해서 하되 또 그래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한다는 신통 개발의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은데요. 이것 정말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그 서울 시내를 개발해서 주거 환경 개선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인데 생각보다 좀 진행이 좀 느린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점 올해라도 좀 빨리 인허가를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서민들의 주거 환경이 월등히 나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수동 달동네 얘기하다가 아까 오세훈 시장 얘기했는데 저는 겨울에 그 친구 집 올라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낭패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진영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